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해석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세법 해석은 주임사, 주택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세법 해석이고, 다가구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취득을 했을 때 이 다가구 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를 했고, 그거에 대한 답을 내려준 거죠. 그런데 어쨌건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저 또한 누군가 이걸 물어봤다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국세청에 이런 질의를 했을 것 같은데,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저조차도 이 사례의 경우를 납세자가 직접 저한테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을 못 드릴 정도로 애매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명확하게 내려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법 해석은 이러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건은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주주택 비과세.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거주주택 비과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거주주택이 있고 거주주택 이외에 임대주택. 여기에 있는 임대주택은 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되고, 여기 있는 거주주택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2년의 실거주 기간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입니다. 사례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만 가지고 있고, 임대주택은 사례에서는 5채인지 6채인지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5채, 6채는 모두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가구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은 세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보거든요. 물론 실질에 따라서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공부상의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벗어나면 각각의 구분 호실이 다 1주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다 갖춘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으로 보는데,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가구주택은 사례에서는 7가구가 살 수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거를 거주주택으로 쓰는데, 다가구주택 7가구 중 1개에서 거주를 하고 나머지 6개는 임대를 놨습니다. 보세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요건 갖춘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주주택이 다가구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이라서 1개는 내가 실거주를 하고요, 6개는 임대를 했어요. 여기에서 쟁점은 요 6개 임대를 등록을 안 한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 중인 건축물 중에 등록이 안 된 주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임대주택들은 전부 다 요건을 갖췄는데, 다가구주택 안에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외에 나머지 6개 호실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을 안 했다는 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요건 갖춘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쟁점은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6개, 다가구주택의 7가구 중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1개 호실 빼고 나머지 6개 호실, 6개 호실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쟁점은 이거죠. 6개 호실도 임대 등록 안 했으니까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 아니면 이 6개 호실, 이거는 근데 다가구주택이니까 1개에서 거주를 했으면 거주요건 만족된 걸로 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해줘야 된다 라는 식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세법에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고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다 라고, 이것과 정말 똑같은 상황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개인적으로는 요 6개 호실이 임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된다면 요 7가구 전체, 다가구 전체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납세자가 질의를 했고 과세관청이 해석을 내려줬어요.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서면부동산
2023년 7월 3일, 오늘이 7월 5일이니까 2일 전에 나온 해석입니다. 읽어볼게요. 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이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결론은 장기 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이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한 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1세대가 다가구주택이 일부에서 2년 거주를 했고 나머지 다가구주택, 사례에선 6호죠. 6호실은 주택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6호실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이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에 대해서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을 때는 전체를 1주택으로 봐서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해석을 내려준 겁니다. 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토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를 했을 때 생각보다 큰 돈을 받을 수 있고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어쨌건 요 서면 부동산의 해석 자체는 국세청의 단순한 상담과 달리 요거는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이거를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 근거 자료에 의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건 납세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법과 관련된 해석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새롭게 뭐가 나왔는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흥미있게 이번 주에는 본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나 다가구주택 양도와 관련해서 세금 관련된 상담이나 업무 보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